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차츰차츰 정리해봐야 될 텐데요. 매년 증권사들은 연말에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에 했던 전망들이 올해는 얼마나 잘 들어맞았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망이 올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오늘 확인하는 그 이유는 누가 잘 맞췄고 누가 못 맞췄고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증권사들의 작년 전망들은 모두 이니셜 혹은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망과 가장 많이 달랐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산업인데요. 2014년 조선산업은 유럽의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한 해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2014년이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15년에는 조선산업의 성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국내 한 증권사에서는 다른 산업 대비해서 조선산업이 가장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 산업 가운데 조선산업의 개선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2015년이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누구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3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만큼까지 떨어질지도 아무도 몰랐죠. 그렇다 보니까 조선 3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71%나 급락했고요. 삼성중공업의 주가 46%나 떨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2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작년 연말의 전망과 달랐던 또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인데요. 2014년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국내 증권사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면서 2015년에는 D램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안정적인 호황이 2015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누구도 중국이 마이크론이라는 세계 3위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인수가 끝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반도체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D램 가격이 1년 내내 가격이 하락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SK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던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연초 대비 36%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 전망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갔던 그런 산업도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인데 국내 한 증권사에서 작년 말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삼성의 바이오 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망을 내놨죠. 그런데 2015년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고요. 삼성그룹의 바이오시밀러 기업이죠.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픽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램시마,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판매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도 연초 대비 2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에서는 상위 제약회사들의 R&D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는데 2015년에 어땠습니까? 한미약품이 7조 원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미약품의 주가는 연초 대비 8배나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또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과 전망이 굉장히 비슷했던 산업이 있었는데 바로 유통산업입니다. 국내 한 증권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르겠죠. 대형 유통업체는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편의점과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의 약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땠을까요? 물론 이 기업들이 이 증권사가 메르스 사태를 예상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와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1, 2, 3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의점은 어땠을까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간편 도시락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편의점인 대표적인 기업, 바로 GS 리테일의 주가는 1년 동안 96%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모든 산업을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산업만 추려본 것이죠.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년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 것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읽는 남자였습니다.